11년입니다. 11년 동안 제 아내는 혼자 참았습니다. 세 번째 유산 후에도 김장을 왔어요. 더 이상은 못합니다. 쾅! 김치통이 마당에 쏟아졌습니다. 빨간 김치가 사방으로 튀었죠. 11년의 침묵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 70대 시어머니는 왜 자신이 50년 전에 당했던 바로 그 고통을 며느리에게 똑같이 반복했을까요? 1975년 23살 새댁이었던 그녀도 출산 40일 만에 18시간 동안 김장을 혼자 담그며 울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 맹세했죠. 우리는 절대 며느리에게 이러지 말자고. 그런데 50년 후 그녀는 그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잊은 게 아니라 자신이 당했던 그 고통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 겁니다. 이것은 한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11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여자가 마침내 말하기 시작한 이야기죠. 그리고 50년 전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시어머니가 그 기억과 마주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2024년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정님 심박동이 멈췄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화요일 오후 3시 서울 강남 산부인과 8주 3일 입원이 세 번째 유산이었습니다. 42살, 43살, 그리고 44살 저는 또 아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고령 임신은 유산율이 40%가 넘습니다. 원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한의사인데 제 몸도 못 지키고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병원 복도 벤치에 앉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수정아 괜찮니? 재훈이한테 들었어. 내 어머니 나이가 많으면 그런 거래 욕심 부리지 말고 민수 하나만 잘 키워 욕심이라고. 그나저나 이번 주 토요일이 김장인 거 알지? 재훈이한테 말해뒀는데. 어머니 저 지금 병원에서 알아. 그래도 김장은 가족 행사잖니. 올해만 빠지면 시댁에서 뭐라고 하겠니?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것이 왜 그렇게 약해? 우리 시어머니는 애 낳은 다음 날에도 김장했어. 사흘밖에 안 됐는데 제이는 허리 아프다고 난리고 내가 혼자 300포기를 어떻게 해? 내가 와야 돼. 10시까지 와 알았지. 뚜뚜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온 남편 재훈 씨가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정이가 힘들어해서 토요일 김장은 못 갈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벌써 배추 300포기 절여놨는데. 엄마 아기가 없어진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사흘이면 충분하지. 나는 애 낳고 이틀 만에 김장했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약해. 제이는 허리 아파서 못 온대. 수정이라도 와야 돼. 10분 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정아 나야 내일 9시 반까지 와 늦지 마. 어머니 제가 정말 변명은 필요 없어. 시집온 며느리가 김장도 안 오면 뭐하니. 내일 보자. 토요일 아침 6시 저는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해 안 간다며. 가야 돼. 11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번에 빠지면 난 평생 찍혀. 11년이나 참았는데 이번 한 번만 더. 토요일 오전 9시 40분 경기도 수원시댁 대문 앞 마당에는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늦었네. 10분이나 늦게 와서 배추가 다 상하겠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가서 옷 갈아입어. 거실 소파에는 시누이 제이 씨가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46세 이혼 후 3년째 시댁에 사는 시누이. 언니 왔어요.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어제 MRI 찍었어요. 많이 아프겠다.
주방에서 시어머니께서 삼각김밥을 내미셨습니다. 아침은 못 먹었어요. 일하려면 먹어야지. 김밥집이 문 안 열어서 편의점에서 샀다. 그런데 가스레인지 위에는 큰 뚝배기 가득 육개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육개장. 그거 제이랑 민수 먹으라고 끓인 거야. 넌 김밥 먹어. 삼각김밥, 육개장, 삼각김밥, 육개장. 저는 쟤처럼 목구멍으로 삼각김밥을 삼켰습니다. 10시 30분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단둘이서 100포기 배추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배추 사이사이 꼼꼼하게 씻어. 너희 친정은 김장 안에서 이런 것도 모르지. 외할머니 돌아가신 후로는 사서 먹어요. 김장을 사 먹는 집이 어디 있어. 우리 시댁은 3대째 김장을 집에서 담가왔어. 3대째 그럼 나는 4대째. 우리 시어머니는 배추 200포기를 혼자 하셨다고. 11월에 차가운 물 제 손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1시간, 2시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좀. 또 아까도 갔잖아. 화장실 거울 속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그리고 속옷에 묻은 선혈. 조금만 더, 오늘만 지나면. 하지만 몰랐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곧 모든 게 폭발할 거라는 걸. 오후 1시, 점심시간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수정아, 라면 좀 끓여. 제이 배고프대.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언니, 라면은 신라면으로요. 계란이랑 파 듬뿍 넣어주세요. 알았어. 라면을 끓이는 동안 제이 씨는 소파에서 휴대폰으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 원피스 어때요? 제가 다이어트해서 살 좀 빠졌거든요. 예쁘다. 라면을 내놓자 제이 씨가 한 젓가락 먹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언니, 이거 너무 싱거워요. 소금 좀 더 넣어주세요. 그래.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죠. 수정아, 넌 안 먹니? 저는 괜찮아요. 아까 김밥 먹었으니까. 그럼 빨리 나와. 무 썰어야 돼. 오후 3시 저는 20kg 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랫배에 찌릿한 통증이 왔습니다. 왜 뭐가 문제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물을 썰면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그 시각 안방에서는 제이 씨가 택배로 온 옷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었죠. 시어머니께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쁘다, 우리 딸 날씬해졌네. 그저 한 5kg 뺐어요. 허리는 괜찮아, 아프면 안 되는데.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엄마가 끓여준 육개장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그럼 됐다, 좀 더 쉬어. 저녁에 오빠 오면 같이 수육 먹자. 그 순간 저는 마당에서 양념을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 범벅이 된 손으로 양념을 섞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정아, 거의 다 됐어. 힘내. 네, 어머니. 11년입니다. 11년 동안 김장 때마다 제이 씨는 안방에서 쉬었습니다. 핑계는 매번 달랐죠. 감기, 생리통, 발목, 그리고 올해는 허리. 저녁 6시 회사에서 돌아온 재훈 씨가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수정이는요? 창고에서 김치통 씻고 있어. 거의 다 끝났어. 재훈이 창고로 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김치통을 닦고 있었습니다. 손은 퉁퉁 붓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왜 이렇게까지 해? 엄마가 쉬라고 하지 않았어. 쉬라고 한 번도 안 했는데. 당장 안으로 들어가.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괜찮아. 이제 거의 끝났어. 끝나지 않았어. 아직 양념 버무리는 것도 남았잖아. 그때 시어머니께서 나타났습니다. 재훈이 왔니?
내 누나도 곧 온다 수육 먹을 준비해야 하는데 수정아 좀 서둘러야겠다. 엄마.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정이가 아기를 잃은 지 사흘밖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내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안 지르면 못 들으시잖아요. 수정이 좀 보세요.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김장하면 원래 그렇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라. 예민한 게 아니에요. 제이는 뭐 했어요? 하루 종일 안방에서 쉬었잖아요. 제이는 허리가 아프잖아. MRI까지 찍었는데. MRI 찍은 사람이 원피스 입어보고 셀카 찍고 있었어요. 제가 다 봤어요. 그때 대문이 열리며 제이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대형 김치통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재훈이 제이를 봤습니다. 누나 그 김치통 어디서 났어요? 엄마가 준비해 놓으래서 올해도 10통 받기로 했어요. 10통?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나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요? 나 허리 아파서 안방에서 쉬었지 그런데 왜? 11년입니다, 누나. 뭐? 11년 동안 누나는 김장 때마다 안방에서 쉬었어요. 핑계는 매번 달랐죠. 감기 생리통 발목 허리 올해는 허리 디스크. 나 진짜 아팠어. 아팠으면 김치통 10개를 왜 챙겨가요 일은 안 하고 김치만 싸가는 게 말이 돼요. 제이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는 엄마 딸이야. 친정 와서 김치 좀 가져가는 게 뭐가 나빠. 딸이면 뭐해요. 이혼하고 3년째 엄마 아빠한테 얹혀 살면서 생활비 한 푼 안 드리고 명절 때마다 와서 쉬고 음식만 싸가고. 재훈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일을 안 한 게 아니야. 일했어. 뭘? 설거지. 그게 일이에요. 설거지 몇 개 하고 하루 종일 안방에 누워 있었잖아요. 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진짜 아팠어. 병원도 갔다고. 그래 아팠다고 치자. 그럼 왜 김장 끝나고 나면 맨날 김치를 10통씩 싸가는 거야. 일은 수정이랑 엄마가 다 하는데. 그건 혼자 사는데 김치 10통을 왜 가져가 친구들 나눠줘. 친구들한테 나눠주면 안 돼. 그 김치 누가 담갔는데 수정이가 11년 동안 혼자 담갔어. 나도 도와줬어. 설거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괜찮다니요. 뭐가 괜찮아요. 시어머니께서 재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너 지금 내 누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제이는 내 딸이야. 딸이면 뭐해요. 엄마는 딸은 보호하고 며느리는 부려먹는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11년 동안 명절 때마다 김장 때마다 누가 일했어요. 수정이 혼자 했어요. 제이 누나는 한 번도 일 안 했어요. 그건 제이가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면 김치는 왜 챙겨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감히 엄마한테 대들어. 대드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바로잡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고 바로잡아. 수정이 아기를 3번이나 잃은 게 왜인지 아세요?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엄마 때문이에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짝! 시어머니께서 재훈의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내가 감히 엄마한테.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여보. 재훈은 뺨을 맞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 안에서 시아버지께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75세 김동철 씨 전직 공무원 평소엔 말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여보 이 애가 나한테 나 때문에 며느리가 유산했다고. 재훈이 시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정이가 유산하고 사흘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김장 오라고 해서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했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유산을 했다고. 네, 세 번째예요. 이번에도. 순자, 당신 그걸 알고도 며느리를 김장에 오라고 했어. 애가 없어진 게 내 잘못이야. 나이가 많으면 원래 그런 거야. 집에만 있으면 마음만 더 안 좋으니까 나와서 기분 전환하라고 한 거지. 그래도 그렇지, 일을 시키면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야. 집안 식구끼리 김장 담그는 게. 그때였습니다. 제 입에서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이에요, 어머니.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수정아. 일이에요. 어머니,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게 일이에요. 주인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추 300포기 씻고, 무 썰고, 양념 버무리고, 김치통 씻고, 이게 일 아니에요. 시어머니께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하는 건데. 가족이면 뭐예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제 부모님이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수정아. 저는 한의원 원장이에요. 오늘 예약 10명 취소했어요. 여기 오느라.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며느리 말 들어봐. 여보까지. 다들 조용히 해.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침묵이 폭풍전야라는 걸. 그리고 시아버지의 입에서 50년 묵은 진실이 터져 나올 거라는 걸. 시아버지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여보, 당신 기억나? 뭐가? 1975년 11월 우리 결혼하고 첫 김장 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당신이 우리 첫째 낳고 40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김장 오라고 했잖아. 저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50년 전에도 이랬다는 거야. 당신이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했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배추 150포기를 썼어. 여보, 그날 저녁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시어머니가 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나도 사람인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노예예요. 그 말을 했던 사람이 50년 후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울면서 나한테 우리가 며느리 보면 절대 이러지 말자고 약속하라고 했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약속 지켰어, 순자.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제이가 불쌍해서. 시아버지가 말을 끊었습니다. 수정이는 안 불쌍해. 44살의 아기를 3번이나 잃은 사람이. 여보, 당신 수정이가 한의원 원장인 거 알아? 환자들이 몇 달 전부터 예약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오늘 예약 10명을 취소하고 여기 왔어. 왜? 당신이 오라고 했으니까. 저는 시아버지를 봤습니다. 이분이 다 알고 계셨구나. 11년 동안 명절 때마다, 김장 때마다 자기 일 다 제쳐놓고 여기 왔어.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근데 당신은 뭐 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의사가 뭐 대단한 건가? 돈 많이 벌면 뭐해? 애도 못 낳는데 이런 말 몇 번이나 했어. 저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제이만 생각하고 수정이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 기억나? 우리 첫째 낳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우리 어머니가 당신한테 김장 오라고 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울었는지. 시아버지가 제이를 돌아봤습니다. 제이야, 너도 문제야. 아빠, 너 이혼하고 3년 동안 이 집에서 뭐 했니? 생활비 한 푼 안 드리고 용돈도 받아 쓰고 명절 때마다 와서는 몸 아프다고 안방에서 쉬고. 나 진짜 아팠어요. 아팠으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일하러 나가야지. 왜 3년째 집에만 있니? 저는 제이 씨를 봤습니다.
그분의 눈빛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라서 일이 없어서. 일이 없으면 찾아야지. 46살 먹은 어른이 3년째 부모한테 얹혀 살면서 뭐 하는 거야? 제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왜 이래요? 나 이혼해서 힘들다고. 그래, 힘들지. 근데 그게 수정이가 내 종 노릇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니?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종이 아니라는 거 누군가는 알고 있었구나.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김장도 그만하고 제이도 독립시키자. 여보, 우리가 늙어서 며느리한테 효도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대해야 돼. 안 그러면 나중에 우리 쓸쓸하게 늙어.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정아, 어머니,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도 나처럼 힘들었을 텐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돼. 지금 울면 안 돼. 그런데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는요, 한의원 원장입니다. 제 환자들이 저를 기다려요. 수정아, 그동안 명절 때마다, 김장 때마다 제 일정을 다 취소하고 여기 왔어요. 11년 동안요. 근데 어머니는 제 직업을 한 번도 존중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기를 3번이나 잃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재훈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어머니, 저희는 내년부터 김장 참석 안 할게요. 그리고 명절도 한 번씩만 올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6개월 후, 제 뱃속에 새 생명이 깃들 거라는 걸. 2주가 흘렀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오후 2시 제 한의원에 손님이 오셨죠.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문을 열고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수정아, 진료 중이니 제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한의원에서 뵀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끝났어요.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대기실을 둘러보셨어요. 벽에 걸린 한의사 면허증, 환자 감사 편지들, 책상 위에 의학 서적들. 여기가 내 일터구나. 내 11년 만에 처음 오셨죠. 어머니, 그동안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날 내가 한 말이 계속 생각났어. 환자들이 너를 기다린다고. 맞아요. 저를 믿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시어머니께서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셨죠. 이거 받아. 뭐예요? 너 그날 일장 이것보다 많이 벌었지. 어머니, 미안해. 수정아, 50년 전 내가 당했던 걸 너한테 똑같이 했어. 나도 며느리였는데. 나도 사람 대접 못 받았는데 왜 너한테 똑같이 했는지 모르겠다. 저는 봉투를 돌려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내가 직업이 있는 게 자랑스러워. 한의사라는 게 대단한 거야.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죠. 시어머니께서 다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편지였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봐. 저는 그날 저녁 집에서 편지를 펼쳤죠. 남편 재훈이 옆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수정아, 나는 글을 잘 못 써서 이렇게라도 적는다. 1975년 나는 23살이었어. 시집가서 첫 아기를 낳고 40일 만에 김장을 했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18시간 동안 배추 150포기를 다 혼자 했어. 시어머니는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어. 그날 밤 남편한테 울면서 말했지. 우리 며느리 보면 절대 이러지 말자고. 그런데 50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더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다 잊고 너한테 똑같이 했어. 미안하다 수정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 일을 존중할게. 내가 우리 며느리로 와줘서 고맙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운 건지 재훈이가 운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여보, 엄마가 변했어. 응, 정말 변하셨어. 12월 15일 토요일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지셨죠? 수정아, 나야. 아버님, 오늘 시간 있니? 제이가 이사 간대. 네, 정말요? 그래. 원룸 얻어서 나간다고 하더라고. 아버지가 밀어붙였어. 혼자 살아봐야 정신 차린다고. 저는 재훈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마당에는 제이 씨의 짐들이 쌓여 있었어요. 언니 왔어요. 제이야, 축하해. 고마워요. 언니. 제이 씨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았고 눈빛이 살아있었죠. 나 회사 들어갔어요. 작은 디자인 회사인데 인턴으로 시작해.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미안해요. 언니,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괜찮아. 이제 시작이잖아. 제이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그날 아무 말 안 했으면 나 평생 저렇게 살았을 거야. 시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수정아, 왔구나. 어서 와. 오늘 점심 같이 먹자. 제가 만들었어. 어머니가 직접요. 그래. 오늘은 내가 해봤어. 맛은 없을 거야. 그래도 먹어줘. 시어머니께서 웃고 계셨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식탁에는 시어머니께서 만드신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간단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죠. 수정아, 많이 먹어. 네, 어머니, 맛있어요. 거짓말 마라. 맛없는 거 알아. 하하, 정말 괜찮아요. 재훈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재훈이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 내가 참아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배웠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말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차창 밖으로 12월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6개월 후 제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 올 거라는 걸. 2025년 6월 10일 화요일 오후 3시 제 한의원 진료실이었습니다. 환자분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가자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임신 테스트기 2개가 들어 있었죠. 2줄이었습니다. 분명히 2줄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또 잘못 본 건 아니겠지.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3개째였어요. 역시 2줄이었죠. 이번에는 다를 거야, 분명히. 다음 날 오전 병원에 갔습니다. 그 산부인과 진료실이었어요. 6개월 전 3번째 유산소식을 들었던 바로 그곳. 수정 씨, 축하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박동 들리시죠? 아주 건강해요. 초음파 모니터 속에서 작은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쿵쿵 쿵쿵 쿵쿵.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생님,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8주네요. 이번엔 괜찮을 거예요. 저는 초음파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4번째 아기. 이번에는 지켜낼 거야, 꼭. 그날 저녁 저는 재훈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시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죠. 좋은 일이에요, 어머니. 저는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께서 사진을 받아드셨어요. 순간 그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정아, 이게. 내 어머니 임신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야, 진짜로. 내 8주예요. 의사 선생님이 건강하대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고마워, 수정아, 정말 고마워. 우리 수정이 고생 많았어.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이제 괜찮을 거야. 시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당신이 잘해야 돼. 알아요, 여보, 이번엔 정말 잘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수정아, 몸조리 잘해. 김장 명절 다 신경 쓰지 마. 내 몸이 제일 중요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그날 밤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2026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였습니다. 오전 8시 23분. 저는 딸을 낳았어요. 3.2kg의 건강한 아기였죠. 으앙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44살 마지막 아기였습니다. 네 번째 임신에 마침내 만난 생명이었죠. 병실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재훈, 민수 시부모님, 그리고 제이 씨까지. 언니 너무 예쁘다, 우리 조카. 제이 씨는 이제 작은 회사의 팀장이 되어 있었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께서 아기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손녀 이렇게 예쁠 수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팔 안 아프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참고 견디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고 그리고 나서야 관계가 바뀌는 경험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말해야 했어요. 제가 힘들다고, 저도 사람이라고, 저도 존중받고 싶다고. 그 말을 했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어요. 11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되진 않았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노력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도 중재해 주셨고요. 제이 씨도 독립하며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가족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른 경험요. 저는 이제 알아요.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관계는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걸. 시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의원에 오세요. 더 이상 김장을 하러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명절도 부담 없이 오라고 하시죠. 제이 씨는 자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이제는 부모님께 용돈도 드려요. 그리고 우리 딸 은서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11년을 참았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만약 여러분도 지금 힘든 관계 속에서 참고 계신다면 용기 내서 말씀해 보세요.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존중받고 싶다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치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